가끔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글 같은 거 보면 내가 회사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만두면서 그냥 곱게 나오는 거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해코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내가 사이다 뭐 발언을 했다, 행동을 했다, 막 이런 글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거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침 뱉으면 회사한테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회사에는 하나도 안 가고요. 나한테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는 다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래서 경쟁사도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안 좋게 하고 나온 사람은 이 회사에서도 안 좋게 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소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그 업계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저한테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왜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거 맡기지? 그러고서 이제 미팅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빵으로 앉아 계신 분이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회사 면접을 보고 안 간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면접관으로 계셨던 대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20년이 돼가지고 장이 되셔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야, 김현정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저를 섭외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얘기를 하시는 게, 그때 그러고 나가서 현정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얘기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굉장히 똘똘했고 뭐 소문도 좋고 하니까 이 정도의 프로젝트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저한테 맡겨주시더라는 거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1년에 삼성전자에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국내 사기업에서 최초로 그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했던 걸로 작년까지 여성 리더십 특강에 들어왔어요. 정말 그걸 어떻게들 아는 거야? 나도 까먹고 있는 건데 이게 막 20년씩 이 소문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소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소문도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나올 때 그 얘기도 아직까지 이 업계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정말 저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 그 상사셨던 분이 이렇게 뭐 딴 데서 이제 만나면, 김현정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해갖고 내 문제로만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때 나올 때 제가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어요. 뭐 억울한 거 많고 상사가 그 중간에 뭐 나한테 했었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퇴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딱 담당하시는 분한테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렇게 그 뭐 왜 그만두고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무성하긴 했지만 아무도 그 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왜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나왔나?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안에서 이를테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나와버리면 제가 그 안에서 뭐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 말만 듣죠. 그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야, 김현정이 사실은 남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나올 때 거기다 대고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나오는 것이 결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거 있더라도 웬만하면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함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약간 쫓겨나는 것처럼 억울한 그런 느낌으로 차라리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커리어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거는요 평생 따라다녀요. 이 회사에서 내가 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나한테 따라다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거 학교랑 거의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2000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97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사실 97년에 졸업할 때는 그때는 그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회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취향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였고, 근데 2000년에 이렇게 제가 입사를 하려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마무지하게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이후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삼성전자에서 1년 반밖에 일 안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출신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출신 회사가 잘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똑같이 LG전자를 들어갈 수도 있었고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도 있었고, 물론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일했겠지만 내가 나온 이후에 나와 상관없이 이 회사가 어떻게 컸는지도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교도 들어갈 때 그 뭐 입결만 보고 들어갈 게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한양대를 나왔어요. 한양대에 제가 이제 문과로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 서강대는 좀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고 더 높아서, 그리고 성대는 옛날에 후기 시험이라 그래서 약간 패자부활전 같이 시험을 다시 한번 봐서 이제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후기로 들어가는 문과 학교 중에서 성대가 제일 좋아서 서울대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많이 간다.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좋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요즘 서성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내가 조금 가기 어려웠던 학교들이랑 지금 이렇게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나왔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나오더라도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되는 거고, 그 회사 나올 때 나쁘게 그렇게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미워도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분 좋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헤드헌터가 뽑은 몸값 높은 사람들 순위가 이제 나왔는데 1위가 삼성전자 인사팀 출신 이렇게 해서 1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기분 좋으라고 그거를 한국 기사 난 거를 카피해서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인사팀을 나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퇴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되니까 저 회사 출신을 뽑고 싶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점점 올라가니까 몸값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업계에서도 어디 출신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회사 출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고 보면 그 회사가 뭐 다른 데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뭐 망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거기 회사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사가 얼만큼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이것도 나한테 직접적인 커리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는 제가 미친 영향이 거의 미미하겠죠. 그런데 이게 작은 회사일수록 또 되게 커요. 업계가 작을수록. 그래서 저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할 때 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뽑고자 하는 욕구가 그 필드에서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꼴배기 싫어 죽겠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석사를 처음에 갔을 때 제 돈 내고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나라에서 뭐 1달러도 도와주지 않았고 다 뭐 내가 고생해서 우리 부모님이 돈 줘서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유학이라도 갈 수 있는 처지였다는 게 참 국가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98년에 미네소타라는 데서 그 공부를 할 때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게 너 매운 거 잘 먹냐 이런 거밖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운 거를 못 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대화가 없어요. 근데 2006년에 제가 뉴욕으로 다시 이제 박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물어봐요. 야 어쩌다가 삼성전자가 삼성이지 에브리웨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막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하고 그래요. 원래 뉴욕 사람들은 너 어디서 왔니?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힙한 나라가 이제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으로 다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한국 난리가 난 거죠.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가 나고 BTS가 10몇 주 동안 빌보드 1위고 뭐 완전히 핫하고 힙한 나라로 이제 떠서 얘는 가서 학기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막 백인 애들이 와서 야 내 방에 소주 있는데 와서 같이 마시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개방해서 소주 마시면서 뭐 한국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이제 놀고 그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라리사가 블랙핑크의 리사가 처음으로 이제 솔로 앨범 냈을 때 그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오픈되던 날 애들이 얘 방에 와서 그 동네 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외국 애들이 얘 방에 입장 와서 다 같이 그걸 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호감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받는 어떤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한 조직이 잘 되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헬조선이라도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그거를 나도 혜택을 보는 거고 대대손손 이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 아무리 꼴보기 싫고 너무너무 싫어도 얘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고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면 좋겠습니다.